10월 치러지는 영광군수와 곡성군수 재선거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격돌을 예고했습니다. 텃밭 사수냐 대한 세력 인정이냐를 두고 벌써부터 표밭 따지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 탄생 100주기를 맞아 사상가로서의 김대중을 돌아보는 학술대회가 광주에서 열렸습니다. 극단의 대결 상황에서 김대중의 창조적 중도개혁주의가 재조명받고 있습니다. 리그 1위를 올라있는 기아 타이거즈에 대형 악재가 터졌습니다. 팀의 1일 선발 투수 제임스 네일이 부상으로 시즌아웃되며 1위 수성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수도권에 사는 510만 출향민의 모임인 광주 전남 시도민회가 자체 지역발전 사업을 추진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농수축산물 소비 판로 확대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 10월 치러지는 영광군수와 곡성군수 재선거가 전국적인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원내 제3당으로 떠오른 조국혁신당이 후보를 내고 일찌감치 표밭 따지기에 나섰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역시 텃밭 사수에 나설 것으로 보여 조국혁신당과 피할 수 없는 경쟁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김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선거가 아직 50여일 남았지만 선거 열기는 벌써부터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텃밭인 전남 지역 재선거에 조국혁신당이 사활을 걸고 경쟁에 뛰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지역 확장에 교두보가 시급한 혁신당은 이번 재보궐선거에 당력을 집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특히 지난 총선에서 가장 높은 비례대표 득표율을 기록했던 호남 지역의 두 곳 군수선거가 공략 최우선순위입니다. 조국 당대표와 신장식 의원이 당장 다음 달부터 지역에 상주하며 민심 잡기에 나설 예정인 가운데 오는 29일에는 1박 2일로 영광에서 의원 전체 워크숍을 진행합니다. 선의의 경쟁을 해야겠죠. 저희가 진심을 다한다면 저는 지역민들이 그 부분 알아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그 호남 지역은요. 선택권이 없었어요. 그냥 싫어도 어쩔 수 없이 찍어야 되는. 혁신당의 노골적인 호남 공략 선언에 민주당의 대응도 분주해졌습니다. 예비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단계별 공천 심사가 시작됐고 추가 모집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4일에는 김민석, 한준호 최고위원이 직접 두 지역을 방문해 주민들을 만나고 간담회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영광에서는 지난 선거에서 무소속 후보가 당선됐고 곡성에서는 민주당 소속 전직 군수가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아 재선거가 치러지게 됐다는 점이 부담입니다. 민주당은 혁신당과의 대결 구도에 편치 않은 마음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이 민주당과 대결 구도를 만들려고 노력한다면 그건 이 존재의 의미를 스스로 부정하는 그런 상황으로 빠질 수도 있다. 그런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텃밭을 사수하느냐, 대한 세력으로 인정받느냐를 두고 민주당과 혁신당의 지역 민심 얻기 경쟁은 한층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KBC 김재현입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 탄생 100주기와 서거 15주기를 맞아 사상가로서의 김대중을 돌아보는 학술대회가 광주에서 열렸습니다. 날이 갈수록 정치 세력 간 대립이 극심해지는 상황에서 김 전 대통령의 창조적 중도개혁주의가 재조명받고 있습니다. 정경원 기자입니다. 김대중 정부 시절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을 지낸 황태현 동국대 명예교수는 김 전 대통령을 창조적 중도개혁주의자라고 정의했습니다. 김 전 대통령은 온건한 진보부터 합리적인 보수까지 모든 정치 세력을 망라한 새정치국민회의를 창당한 데 이어 DJP 연합을 통해 집권에 성공했습니다. 대통령 재임 중 새천년 민주당을 창당할 때는 중산층 강국을 지향하는 강령을 담아냈습니다. 황 교수는 김 전 대통령의 중도개혁주의는 창조적일 수밖에 없다며 그 배경으로 삼각화 전략을 꼽았습니다. 두 정책이 충돌하는데 각각 정책이 국민에게 조금이라도 이로운 것이 있으면 둘 다 받아들여 창조적으로 수선하고 고쳐서 결합시켜가지고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냈습니다.
외교 역시 미국과의 동맹을 공고히 하면서 대륙 세력에게도 설린 정책을 펼침과 동시에 대한민국도 제3세력인 반도 세력으로 도약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화산업뿐 아니라 방위산업 발전을 통해 소프트 파워와 하드 파워의 균형을 맞췄습니다. 이때 민간 군사독재의 시기와 비교해보든 2003년부터 지금까지 이어진 25년과 비교해보든 정치는 가장 안정되었고 금모으기 운동에서 보듯이 국민화합도 가장 잘 이루어졌습니다. 정치뿐 아니라 외교와 정책 측면에서도 창조적 중도 개혁주의를 표방한 김 전 대통령의 정신이 2024년 한국 정치에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KBC 정경원입니다. 김영록 전남지사와 이병훈 순천대 총장이 만날 예정이어서 전남 국립의대 공모와 관련해 진전이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 지사는 오는 29일 순천대 글로컬대학 고은 캠퍼스 개소식에 참석할 예정이라 이병훈 순천대 총장과 만나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전남 국립의대 공모와 관련해 대화가 오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순천이 지역구인 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이 의대 공모 참여 찬성 입장으로 입장을 바꾸었고 순천 지역 도시의원들이 공모 참여를 촉구하고 있어 순천대의 입장 변화 여부가 주목됩니다. 전라남도는 당일 개소식이 끝난 뒤 김 지사와 이 총장의 점심을 추진 중입니다. 7년 만에 통합 우승을 노리고 있는 기아 타이거즈에 대형 악재가 터졌습니다. 팀의 1선발인 에이스 제임스 네일이 부상으로 시즌 아웃되며 정규리그 막판 마운드 운용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정희진 기자입니다. 얼굴을 감싸진 제임스 네일이 덕아웃으로 뛰어들어갑니다. NC 다이노스 맷 데이비슨의 타구에 턱을 강타당한 네일은 턱관절 골절로 고정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마쳤지만 재활 후 복귀까지는 최소 2달 이상은 걸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사실상 정규 시즌을 마감했습니다. 다행히 잘 끝난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 거고요. 금요일에 일단 경기가 없어서 정규 시즌에 뭔가를 한다고 하는 건 쉽지는 않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올 시즌 12승으로 다승 공동 1위에 올라있던 네일의 이탈로 기아는 깊은 고심에 빠졌습니다. 윌크로우, 이의리, 윤영철 등 선발진이 부상으로 잇따라 이탈하면서 시즌 내내 선발진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기아. 이런 가운데 에이스 네일마저 부상으로 시즌 아웃되면서 사실상 시즌을 완주하고 있는 선발은 양현종이 유일합니다. 대체 외국인 선수를 영입한다고 해도 KBO 규정에 따라 포스트 시즌에는 기용할 수 없어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현재로선 양현종과 에릭 라우어, 황동화, 김도현 등으로 남은 23경기를 치르거나 퓨처스리그에서 데려오는 게 최선입니다. 또 중간과 마무리 등 마운드의 효율적인 운용으로 선발진의 빈 공간을 얼마나 잘 메워가느냐도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사실상 선발진이 붕괴된 상황에서도 리그 1위를 지켜내며 가장 먼저 70승 고지에 올라선 기아는 이번 주 SSG 랜더스, 삼성 라이온즈와 차례로 만납니다. KBC 정의진입니다. 지난 2000년 7월 영암의 한 저수지에서 한 청년이 물에 빠진 여중생 2명을 살리고 숨졌습니다. 이 청년은 당시 전남대학교에 재학 중이던 고 김신 씨였는데요. 그를 기억하는 동문과 학교 측의 도움으로 입학한 지 30년 만에 명예 졸업장이 수여됐습니다. 고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24년 전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난 고 김신 씨의 명예 졸업식이 모교인 전남대학교에서 열렸습니다. 시를 사랑했던 국문학도 김 씨가 입학한 지 30년 만에 졸업장을 받은 겁니다. 짧은 생을 살다 간 동생을 기억해준 동문과 학교의 배려에 형은 조금이나마 마음을 놓습니다. 학생 신분으로 떠나는 동생 신이의 그 순간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약 24년의 세월이 지나 현재까지 동생을 이렇게 생각해 주신 24년 전 여름 어머니의 생신을 맞아 고향 영암에 내려온 고 김신 씨는 저수지에 빠진 여중생 2명을 발견했습니다. 곧바로 물속에 뛰어들어 여중생들을 구했지만 미처 자신은 빠져나오지 못해 숨을 거뒀습니다. 이후 동문들은 김 씨를 기리는 배롱나무를 심고 매년 추모제를 열어 일찍 떠나버린 그를 추모했습니다. 근데 살면서 고민이 들 때마다 이 신이라는 친구를 생각하면서 삶을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한번 다시 생각해보고 어찌 보면 제 삶의 기준 중에 하나가 된 친구고. 고 김신 씨가 떠난 지 어느덧 20여 년.
전남대 교정 한켠에 자리 잡은 배롱나무가 그의 의로운 행적과 정신을 기렸습니다. KBC 고영민입니다. 광주시가 시금고 공모를 분리공모 방식으로 변경하고 다음 달 신청을 받습니다. 광주시는 내년부터 2028년까지 4년간 시금고를 운영할 금융기관을 1금고와 2금고로 각각 신청받기로 하고 다음 달 3일 설명회 개최 뒤 23일부터 24일 신청서와 제안서를 접수받습니다. 1금고는 일반 회계와 10개 특별 회계 1개 기금을, 2금고는 4개 특별 회계와 18개 기금을 관리하게 됩니다. 현재 광주시 1금고는 광주은행, 2금고는 국민은행이 맡고 있습니다. 수도권에 거주하는 510만 광주 전남 출신 출향민들의 모임인 광주 전남 시도민회가 자체적으로 지역 발전 사업을 추진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농수축산물 소비 판로 확대나 고향 사랑 기부금제에 대한 대대적인 사업 확대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형길 기자입니다. 광주 전남 시도민회가 만든 사단법인 재경 광주 전남 향후 농촌 상생연대가 농식품부 지정 도농교류 지원기구로 지정됐습니다. 전국에는 농협중앙회와 더불어 단 2곳뿐인 지원기구로 자체적으로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향후들의 자발적인 모금만으로 운영돼 왔던 시도민회가 자체적으로 사업을 발굴하고 직접 사업을 운영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시도민회는 이번 지원기구 지정을 토대로 귀농귀촌 교육사업, 농촌 지역 축제 참여, 농수산물 소비 촉진 활동 등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앞으로 더 본격적으로 이번을 계기로 해서 더 활성화시키고 우리 도시와 농촌 간의 교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또 그동안 실시해왔던 고향사랑 기부제, 사랑의 서포터즈 사업 등의 홍보를 넘어 향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공식 사업으로 영역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더해 경북, 충북, 강원 등 타 지자체까지 사업 영역을 넓혀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촌 살리기 정책에 힘을 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향후들의 자발적 참여와 기부 활동만으로 조직을 운영해왔던 광주 전남 시도민회가 정부와 힘을 합쳐 자체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면서 지역 발전 기여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KBC 이영길입니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공사가 내년 말 마무리됩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오늘 광주 월드컵 경기장 인근 도시철도 2호선 지하 정거장 공사 현장을 점검하고 공정률과 완공 시기, 시운전 등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공사의 공정률은 현재 77%로 내년 말 완공돼 1년간 시범 운행 뒤 2026년 운행됩니다. 도로 포장은 이번 추석 명절 전 40% 완료하고 올해 말까지 상무지구와 주월교차로 주변 등을 제외한 90%가 복구될 예정입니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의 공사 지연 이유가 미흡한 예산 관리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광주광역시의회 5분 발언에 나선 심철희 의원은 도시철도 2호선 사업비가 최초 1조 9천억 원으로 계획됐지만 현재 총 사업비가 3조 800억 원으로 60% 이상 늘었다고 지적하며 이 때문에 공사 기간도 길어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심 의원은 난공사 구간이라는 이유로 공사비 증액이나 수의 계약, 공법 변경 등을 거론하는 것은 명백한 책임 회피이자 행정 무능이라며 강기정 광주시장의 공식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박광종 신임 광주지방국세청장이 취임했습니다. 박광종 광주국세청장은 취임사에서 납세자의 어려움을 살피고 정의로운 세정을 불편부당하게 집행하는 한편 청렴의 가치를 항상 각별히 유념하자고 강조했습니다. 박 청장은 광주 출신으로 지난 87년 공직에 입문한 뒤 서울청 감사관과 국세청 부가세 과장, 중부청 조사 3국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습니다. 광주공항에서 친구 신분증으로 제주행 비행기를 타려고 한 30대가 입건됐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지난 24일 오후 4시쯤 광주공항에서 친구 이름으로 제주행 항공권을 구입한 뒤 친구 신분증으로 공항 검색대를 통과하려 한 혐의로 38살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신분증 사진과 실제 모습이 달라 보안요원에 의해 적발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신분증을 잃어버려 친구 것을 빌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남에서도 여성의 얼굴 사진을 합성한 딥페이크 성착취물이 퍼지며 경찰이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전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공개된 여성 3명의 사진을 합성해 만든 성착취물을 유포한 사건이 2건 발생했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광주에선 아직 피해 신고는 없지만 딥페이크 피해 학교 목록 게시물이 퍼지며 경찰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남 나주의 한 요양병원에서 70대 환자와 다툰 80대 환자가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나주경찰서는 어제 새벽 5시쯤 요양병원 화장실 입구 쪽에서 70대 환자에게 폭행당해 넘어진 80대 환자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부검을 통해 80대 환자의 사망 원인을 밝힌 뒤 70대 환자를 폭행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할 계획입니다. 면허 없이 덤프트럭을 몰다 자전거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지난 24일 오전 8시 20분쯤 광산구 송촌동 평동교 아래 도로에서 무면허로 25톤 덤프트럭을 몰다 40대 자전거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오늘 밝혔습니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던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우회전하던 중 따라오던 자전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례 없는 폭염으로 매일 어르신 안전 확인 업무를 수행하는 노인 돌봄 종사자에게 폭염 취약계층 안전 확인 수당이 지급됩니다. 전라남도는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종사자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정부에 건의한 결과 특별 수당 지급이 결정돼 종사자들에게 1인당 10만 원씩 안전 확인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안전 확인 수당은 한파 기간에도 폭염과 똑같이 적용됩니다.